박정환의 화성식 코리오 그리고 변상일의 포스코 케미칼이 만났습니다. 7라운드 마지막 경기. 현재까지는 포스코 케미칼이 2대1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후반부에서 화성식 코리오가 역전의 드라마를 써낼 수 있을까요? 먼저 5국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김세동 그리고 화성식 코리오의 최재형 선수가 만났습니다. 두 선수 상대 전적은 1대0으로 김세동 선수가 앞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3패 김세동 선수와 4승 1패 최재형 선수, 랭킹으로도 46위와 58위로 최재형 선수가 약간 앞서 있습니다. 4국에서도 또 한 번 지명 맞대결이 성사가 됐는데요. 양 팀의 삼지명 송지훈 선수와 이창석 선수가 만났습니다. 송지훈 선수가 랭킹 22위, 이창석 선수가 45위이고요. 상대 전적은 이창석 선수가 3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자, 대국은 8시 반에 시작이 됐고요. 꽤 많은 수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저희는 첫 수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변상일 선수와 같은 포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좌쪽에 3-3을 들어간 것이 그 바둑이었는데요. 박정환 선수의 선택과는 달리 이창석 선수는 걸치는 선택을 했고요. 이 부분에서 좀 색다른 변화가 나왔습니다. 네. 젖히고 호구 치고, 호구를 치질 않았네요. 여기서 백이 호구를 치고 단수 칠 때 이렇게 패를 걸고 나서 이쪽을 단수 친다든지 이런 진행도 몇 차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실전은 다른 변화가 나왔고요. 치고 늘고 끊어잡고 날일자하는 변화였습니다. 하변보다는 좌변을 백이 좀 더 중시하는 그런 정석 선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이창석 선수가 이번에는 3-3 정석을 한 번 더 선택을 했습니다. 두 선수의 기풍으로 봤을 때도 이 바둑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이창석 선수는 실리를 아주 좋아하는 타계형입니다. 송지훈 선수는 흰바둑이고요. 서로 다른 기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둑의 중반전이 굉장히 흥미롭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우상기에서 백돌이 이제 여기를 끊어가면서 싸움이 전개가 되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자 우측을 막았습니다. 보통은 이 단수 치는 교환을 아껴놓는데요. 지금은 이창석 선수 생각에 여기를 두면 백이 가만히 늘 수도 있고 혹은 백이 여기를 젖히더라도 지금같이 상변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귀를 막아서 여기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단수 치고 이렇게 호구 치는 게 정수라는 판단으로 미리 단수를 쳐서 좀 센스 있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흑이 당했다는 형태인데요. 지금은 주변 배석 상황이 상변만 깬다면 우변에서 101점을 제압한 자세가 괜찮다고 이창석 선수는 판단하고 있고요. 송지훈 선수가 한 칸을 띄어서 선수 교환을 한 다음에 잇고 밀고 들어가고 늘어간 장면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선수가 전혀 다른 기풍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초반 흐름을 본다면 어느 선수의 스타일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냥 서로의 색깔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좀 실리적인 선택을 많이 했던 이창석 선수와 지금 저기 밀어가는 선수 아주 짠수인데요. 급소이기도 합니다. 두텁게 두면서 중반전을 대비하는 송지훈 선수. 두 선수의 기풍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송지훈 선수의 문구가 재밌습니다. 송지훈 선수가 사실 삼지명하고 많이 못 만났거든요. 네. 드디어 삼지명 만났어요. 맡겨만 달라고 했거든요. 오늘 박지훈 감독이 드디어 맡겨줬기 때문에 송지훈 선수가 좀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팀의 삼지명이기 때문에 다른 팀의 삼지명보다는 좀 더 본인의 퀄리티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런 출사표인데요. 오늘 그 모습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중요한 순간에 동문수학했던 이창석 선수와 만났습니다.
이창석 선수 역시도 남다른 각오를 보여줬는데요. 이 작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자, 이창석 선수가 지난 2018 시즌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창석 선수가 또 그 전년도에는 또 나쁘지 않았고요.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바둑 기풍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실력 자체가 강합니다. 네, 이제는 뭔가 이창석다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송지훈 선수는 지난 라운드에서는 이지현 선수와 만났는데요. 계속해서 좀 동문수학했던 선수들과 대결을 하게 됐네요. 그렇네요. 그 바둑도 참 재밌었죠. 그 바둑도 송지훈 선수답게 바둑을 두어갖고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정말 난타전에서만큼은 누구한테도 뒤처지고 싶지 않은 그런 전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송지훈 선수의 승리가 셋, 또한 팀 승리로 직결이 됐고요. 5, 6, 7, 8. 끊어갔습니다. 바로 붙여갑니다. 일단 돌과 돌을 맞부딪히고 끊어가야 힘을 내는 송지훈 선수이기 때문에 끊어갔고요. 이창석 선수는 실리로 좀 노련하게 판세를 이끌면서 타개하는 데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지금 장면, 송지훈 선수가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갔을 때 이 장면이 재밌습니다. 자, 이에 대한 이창석 선수의 대처가 또 궁금합니다. 하나, 둘, 셋, 과연 물러서지 넷, 않고 받아칠지 다섯, 여섯, 자, 어떻게 대처할까요? 여덟. 일단 젖혀가고요. 끊어갔습니다. 송지훈 선수는 이런 변화를 애초부터 머리에 그리고 있던 걸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한 점이 일단 요석인데 이 한 점을 살리는 행마가 일감으로는 여길 단수치고 나갈 때 이렇게 있는 수법일 것 같고요. 이때 여기를 밀면서까지 싸울 수 있다는 뜻일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흑이 다섯, 타개하는 여섯, 과정에서 일곱. 그냥 전공법으로 간다면 이런 식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에 백돌이 워낙 4번 강하고 남았습니다. 상변의 흑이 완벽하게 못 살아있기 때문에 송지훈 선수가 이런 싸움을 일단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앞서 보여주신 그 그림이라면 흑은 불만인 건가요? 아니요, 그 뒤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도만 봐서는 판단을 내리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 이쪽이 있기 때문에 둘, 이어야 될 것 셋, 같고 그때 넷, 붙이고 다섯, 여섯, 거의 이렇게 일곱, 진행되지 않을까 여덟, 싶어요. 아홉. 그래서 한 칸을 띄거나 꼬부려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진행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창석 선수도 단수치고 있는 선택을 했고요. 자, 그 그림으로 흘러갈 공산이 커졌습니다. 그 다음이 좀 어려운 게 여기가 결국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아까처럼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흑이 이제 양쪽을 타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흑이 여기 호구를 치고 일단 이쪽을 완벽하게 자세를 잡은 다음에 이 흑돌이 안전한지 뭐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체로는 여기를 하나, 되게 찝으면 못 살아있는 형태이긴 합니다만 바깥쪽을 나가면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또 여기 살려 나오는 것 뭐 이런 걸 봐서 싸움이 아주 복잡합니다. 네. 이걸 판단을 내려야 지금 싸움이 누가 유리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서로 어려운 싸움일 것 같습니다. 자, 송지훈 선수는 먼저 전투를 걸어가면서 이 본인의 스타일대로 풀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주고 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공격적인 송지훈 선수와 타개에 능한 이창석 선수가 제대로 맞붙고 있습니다. 이창석 선수 하면 또 이 전형적인 선실리 후타게 스타일이잖아요. 네, 왠지 이런 흐름 마다할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좀 타개하는 쪽을 좋아합니다.
저도 이창석 선수와 시합에서 2번을 둔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전혀 기풍도 모르고 이렇게 두었는데 굉장히 실리적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하나, 둘, 약간 셋, 비슷한 느낌으로는 다섯, 예전에 여섯, 강유택 선수와 좀 여덟, 흡사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확실히 두 선수가 아주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약간의 그 라이벌 의식도 있을 것 같다고 추측이 되는 부분이 최근에 있었던 그 2번의 경기를 보면 뭐 반집, 한집 반 정말 미세한 승부까지 가져갑니다. 이게 앞서 변상일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상대 전적을 보면 6번의 대구, 오늘까지 해서 7번의 대구 전부 불개로 끝나잖아요. 네. 사실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거의 불개로 끝나는 게 요즘의 추세인데 셋, 두 선수의 대결은 최근 2판의 대국이 여섯, 일곱, 한집 반 반집 뭐 이랬기 때문에 많은 상대 전적이 있진 않지만 두 선수가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의 가장 최근 이 마지막 대결이 지난 8월이었고요. 네. 당시 대결에서는 이창석 선수가 반집을 남겼습니다.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을 보니까요. 어느 쪽이 한 번 이기면 이 다음에는 반대쪽이 이기는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창석 선수가 처음 승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 계속해서 서로 이제 징검다리 승리를 가져가고 있고요. 네. 현재까지는 이창석 선수가 3승 2패로 앞서 있습니다. 여덟, 아홉, 저희가 또 예상했던 그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인공지능 그래프는 제각각이네요. 평가가 서로 다릅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창석 선수가 선택이 여기 호구로 막는 것은 악수 같지는 않고요. 이 다음에 떠오르는 게 이제 여기를 두는 것과 하나, 둘, 여기를 밀고 나가는 것. 밀고 나갔습니다. 어차피 좌변은 잡히지 않는다고 보고 일단 뚫고 나갑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좌변은 결정해두지 않는 편이 좋다는 판단일까요? 지금 저기를 두고 백에 쌍립을 썼을 때는 흙은 여기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두고 반대로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러고 나서 여기 막히는 것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막혀서 흙이 안에서 사는 것은 괴롭죠. 나가서 버텼고요. 이창석 선수 다운 그런 타겟책이 나왔습니다. 자, 이창석 선수는 공격할 테면 공격해봐라. 이렇게 좀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과연 송지훈 선수가 어떻게 공략을 해갈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이곳에서 첫 번째 초읽기 사용을 합니다. 일감이라면 어느 곳이 떠오를까요? 이런데 날일자로 덮어 씌우는 게 제 일감이고요. 뭐 좀 더 뒤에서 간다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공격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끊어가는 게 가장 강렬한 선택인데 이수는 일단 좀 겁나는 진행이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흙이 오히려 여기를 끊었다가 흙이 가볍게 뭐 이런 데 붙여서 타기를 할 수도 있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으로요. 흙이 그 교환을 안 한 것을 꼬집어 버렸네요. 여기는 흙이 항상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그것을 꼬집고 들어갔습니다. 송지훈 선수의 이 착점이 놓였을 때 인공지능 그래프는 변화가 없었거든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창석 선수가 오히려 좀 후회가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자리를 교환을 안 시켰다가 지금 역으로 당했으니까요. 네. 다섯, 게다가 그 자리가 여섯, 급소 자리였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꽤 여덟, 아프네요. 아홉. 중앙을 덮어 씌워가는 선택을 보여줍니다. 일단 멋있는 수가 나왔습니다. 여차하면 좌변 쪽에 있는 흑도를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일 텐데요. 중앙을 뭔가 좀 넓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백이 한 칸 띄어서 나오면 셋, 넷, 다섯, 이건 이렇게 여섯, 처리가 되고요. 일곱, 여덟, 아홉, 끊을 때 지금 여기 세 점도 있지만 이건 늘고 나서 통 크게 버리더라도 우측의 모양이 좋아서 흙도 도볼만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는 자세였고 여기를 두는 것도 이쪽 부분은 선수 치받는 게 있어서 선수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가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이러고 나서 이제 여기 머리를 때리는 이런 그림이었다면 흙도 도볼만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최대한 악수를 두지 않고 좌측을 제압하기 위해 지금 송지훈 선수가 끊어갔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그래프는 약간 흙 여섯,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어차피 흙은 버리는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오, 네. 아슬아슬하게 작전이 나왔습니다. 송지훈 선수는 고민 없이 잡아두었고요. 이런 그림이라면 이창석 선수가 원했던 그림일까요? 일단은 그래도 흙이 여기 덮어 씌운 수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를 역으로 당했을 때는 흙이 좀 당혹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었지만 여기 씌우는 수가 좋아서요. 이 부분에서의 접전은 이창석 선수가 약간 득점을 올렸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두더라도 여덟, 모양은 흙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하변을 다가서거나 뭐 우변을 지키거나 거의 이 자리일 것 같아요. 이 자리 둬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두고 백은 또 여기 침입을 하고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인공지능은 약간 흙이 기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좌변 점투에서는 이창석 선수가 잘 풀어갔지만 바둑은 사실상 이제부터로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송지훈 선수 11월 랭킹 22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이창석 선수는 5계단이 떨어졌습니다. 네, 45위에 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창석 선수 오늘 돌을 놓는 손길이 뭔가 좀 위태위태한데요. 위태위태하지만 뭐 그렇게 실수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초읽기도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하변이냐 우변이냐 두 가지 중에 그래도 하변이 유력하다고 봤었는데 실전의 선택은 우변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도 이 우하기 쪽을 다가서는 자리보다는 본인의 또 영역을 넓혀가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큰 자리죠. 큰 자리이긴 한데요. 그래도 좀 의외입니다. 저는 이쪽이 흙의 모양이 워낙 넓어 보여서요. 이렇게 되면 결국 흙이 두 곳을 다 차지한 꼴인데요. 그렇습니다. 낮게 가네요. 지금 중앙 쪽도 여길 치받으면 이렇게 돼서 젖히면 이어서 아슬아슬하게 백이 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를 두면 끊고 이쪽을 두면 이렇게 둬서요. 반대로 이제 흙이 이런 데가 선수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받아야 할 자리 같은데요. 네, 여기를 뒀을 때 안 받으면 치받고 젖히고 이렇게 호구로 받아서 쉽게 수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흙에 걸리고요. 그 중앙 쪽이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흙의 발전성은 엄청납니다. 자, 송지훈 선수가 귀 쪽에서 응수타진을 먼저 시작합니다. 상용 맥점이고요. 원래는 흙이 거의 뭐 절대적으로 여기를 받아야 하지만 여기를 받기에는 왠지 여기가 좀 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느는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여기를 둔다면 젖히고 끊을 때 늘었습니다. 끊을 때 이렇게 붙이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진행일 때 여기 단수 치는 게 선수라면 흙이 여기를 두고 나와 끊는 데 있어서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이 교환이 없이 그냥 두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백의 의도였고요. 실전에 이창석 선수가 그것을
틀어갔습니다. 네, 역시 기분 나쁘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늘어서 받아두었고요. 그렇다면 백은 우변을 좀 공략해 볼 수는 없을까요? 셋, 우변의 뒷맛은 참 고약한데요. 이게 여섯, 짧은 시간 안에 선택을 바로 내릴 수 있을지 어떨지요. 일단 과감하게 갑니다. 맛은 정말 고약하죠.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뭐 이쪽 붙이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타개를 하고자 한다면 느낌으로는 뭔가 수가 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일단 수를 내려갔습니다. 중요한 승부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아마추어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귀 쪽에서 응수타진 해올 때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프로도 어렵습니다. 여기 붙이면 최근에는 그래도 여기 호구 치는 것이 좀 더 이제 대중화가 되었고요. 예전에는 특히 뭐 마늘모도 있었고 느는 것도 있었고 해서 어려웠었는데요. 지금 실전에 이창석 선수가 여기를 늘어간 것은 역시나 이 한 칸을 좀 믿은 겁니다. 가까이 지켜놨기 때문에 귀 쪽에서 뭔가를 활용하려 하는 것을 뭐 허용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었고요. 다섯, 또 그게 아니다라고 송지훈 선수가 이야기하면서 이곳에서는 꽤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틀어막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수가 안 납니까? 이게 수가 안 나면 송지훈 선수 억울하죠. 이것으로 수가 나지 않는다는 판단일까요? 지금 뭔가 수가 안 난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이건 백도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 갔습니다. 자, 결행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살펴본 그림이 이것이었는데요. 붙이면 차단하면 여길 찌르고 나갈 때 늘어서 귀에서조차 수가 나질 않습니다. 그럼 백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수나는 그림이 안 보이는데요. 이거 수가 안 나면 백이 크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응수타진 했더니 교환들이 모두 악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송지훈 선수 어떤 네.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은 뒤쪽에 맛만 남겨놓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나중에 뒷맛을 좀 노리겠다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완벽히 잡힌 것은 아닐까요? 뭐 예를 든다면 최소한 이런 데 두고 이런 데 젖히는 정도까지는 뒷맛이 남아 있을 테니까요. 이런 걸 남겨두고 여기서부터 경계선을 다 그어놓고 흙 이쪽을 넓혀가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를 내려가는, 하나, 둘, 그래서 이 교환을 득으로 만드는 이런 것이 네. 백의 전략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칸 띄는 데까지 진행이 됐고요. 흙이 한 번 더 지키는 것은 발이 느리고 흙이 넓혔을 때는 안에 약간의 뒷맛이 있다. 이게 백의 의도입니다. 네. 흑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지키는 것은 좀 불만이 될까요? 약간 느린 것 같아요. 네, 원래 흙이 강했던 곳에서 지금 한 번 더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건드린 것이 백의 악수라고 해도 한 번 더 지킬 생각은 잘 나진 않습니다. 차라리 뭐 강하게 모양을 넓혀간다든지 30초. 하나, 둘, 아니면 이쪽 부분에서 먼저 한번 삭감을 가서 다섯, 여기 들어가는 걸 여섯, 본다든지 일곱, 이런 게 여덟, 떠오릅니다.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자, 이창석 선수 출기 한 번 더 사용합니다. 뭔가 이수 아니면 이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백진을 좀 삭감을 할 것인지 아니면 흑진을 넓히는 선택일지. 자, 어느 쪽일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지금 이제 승부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을 넓혔을 때에는 여기서 수가 나면 흙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넓은 의미에서의 판단, 지킬지 넓힐지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창석 선수의 기풍으로 봐서는 일단 상대로 하여금 뭐랄까요, 약간 귀찮게 하는 그런 수, 이런 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넓혔습니다. 흑진을 키우는 선택이었습니다. 송지훈 선수와 이창석 선수, 동문수학한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과연 후반전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코리오가 오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송지훈 그리고 최재영 선수의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스코 케미칼의 또 반격이 또 무섭거든요. 자,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을까요? 다섯, 여섯, 일단 여기를 둔 상태에서 하나 밀고 막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드디어 한번 건드려 봅니다. 여기 건드린다면 2단 젖히는 수가 유력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걸 지금 결행할지 아니면 조금 더 타이밍을 보고 기다릴지. 이 수에 대해서 뒤로 늘어서 받는다면 그땐 수가 날까요? 그때도 사실 어렵긴 어렵습니다. 네, 지금 젖히는 수 나왔고요. 여기를 뒀을 때 지금 수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이제 찌르고 단수를 치면 이어서 이 펜 계속 견디면 됩니다. 그럼 흑도 이제 다른 식으로 공략을 가는 것이 여기 끊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패로 버티는 것은 여기 치중이 있어서 백이 안 돼요. 근데 백이 이 장면에서 이제 바깥쪽에서 단수를 치고 따낼 때 이렇게 두면 지금 백돌이 여기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게 자충의 형태를 만들면서 마지막 하나, 백이 살아 있습니다. 둘, 네. 셋, 넷, 이게 젖히고 이어도 단수를 쳤을 때 지금 흑돌이 여기 없기 때문에 이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자충이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느는 것은 귀에서 수가 나기 때문에 지금 실전은 꽉 막아서 받았고요. 여기를 호구 친다면 역시나 수가 나지만 이것은 지금 이창석 선수가 이야기하는 바는 여기서 백이 한 번 더 두더라도 패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한 수 늘어진 패와 같은 형태를 만들었고 그것이 흑도 뭐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30초. 송지훈 선수는 패를 둘, 바로 결행을 해야 할까요? 넷, 다섯, 여섯, 글쎄요, 어려운데요. 아니면 좀 더 추이를 살펴볼까요? 결행했습니다. 흙의 형태가 꽤 단단하게 놓여져 있어서요. 이 팩감을 찾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어떻게 백감을 사용할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천천히 갑니다. 흑이 한 번 더 둘러치더라도 여전히 여기선 수가 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송지훈 선수는 흙으로 하여금 해소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네, 해소하는 것은 흑의 모양이 흑이 한 번 더 가일수한 것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두텁고 그 전에 백의 악수가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한 번 더 가일수하는 정도로는 바깥쪽에 두 번의 연타로 충분히 형세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해소했습니다. 자, 이창석 선수는 깔끔하게 해소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창석 선수는 이제 본인이 상대를 저런 식으로 괴롭히는 건 좋아하지만 당하는 것은 당연히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깔끔하게 형태를 정돈했고요.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 형세 분석은 약간 백이 추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래프는 흙 쪽이거든요. 30초. 하나, 살짝 흑이 우세하다고 가리키고 있는데요. 저 정도의 수치라면
다섯, 사실상 이제부터의 승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덟, 아홉, 자, 송지은 선수가 힘을 실어서 바둑판 위에 돌을 내려놓았고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 선택을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계속해서 인공지능은 이쪽 부분을 좀 추천을 하는 것 같은데요. 흑이 두더라도 백이 두더라도 이 자리가 좀 두텁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 백이 여기를 나왔을 때에는 이 내정을 공략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따내고 여섯, 이 흑의 두 칸 사이를 가르고 나가는 그런 끊으러가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좀 두텁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아까운 교환인데요. 뭐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앞서 선수가 되는 자리라고 살펴봤던 그 자리입니다. 설마 끊으러 가려는 선택인가요? 여기를 백이 받으면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하나 교환한다고 하기에는 원래도 선수였던 자리고 항상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당장 이쪽 부분을 뭔가 건드리는 게 아니라면 과연 득일지 아니면 하나만 교환함으로써 뭐 여기 미는 수를 좀 약화시켰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자, 백에게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응수를 묻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자, 어떻게 받아둘까요? 일단 가장 단단하게 받았고요. 저수는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 이쪽으로 받는 것은 흑이 이쪽 부분으로 활용을 들어갔을 때 다음에 여기 누르는 게 선수였는데 지금은 여기를 두더라도 누르는 게 후수입니다. 백돌이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차이가 이 뚫는 것을 안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는 좀 더 단단하게 받는 의미가 이수에 내포되어 있고요. 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 받는 것은 역시나 치받고 네. 젖혀서 다섯, 단번에 수가 나는 자리였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끊어갔어요. 자, 이창석 선수 끊어가는 선택입니다. 완벽하게 끊는 자세를 선택하지는 않겠죠. 아마 뒤로 호치거나 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렇게까지 두는 것은 오히려 우측에서 역습을 받아서 이쪽에 있는 흑돌이 다 잡히는 상황을 맞이하기 때문에 흑이 무리였습니다. 자, 조금 더 좋은 모양을 갖추기 위해 붙이고 호구치는 선택을 했고요. 백은 한 번 더 받아 두어야 할까요? 좀 어렵습니다. 여기 있기는 싫어요. 백이 여기 있는 것은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요. 넷, 그렇다면 하나 단수 치고 나서 반대쪽에서 둔다든지 하는 게 여덟, 아홉. 오히려 한숨 더 떴습니다. 반대쪽이네요. 이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입니다. 뭔가 오히려 좀 끊어달라고 이야기하는 듯도 합니다. 네. 뭔가 유연한 발상이라면 역시 단수 치고 뭐 이런 데 가는 게 여기는 이쪽을 있는 것도 이쪽을 있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을 두면서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를 보는 게 간명하고 일감이었는데요. 마지막. 실전에 하나, 송지훈 선수는 아주 강렬한 선택을 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차피 이제 뒤로 가는 이창석 선수. 뒤로 갔을 때도 사실 이게 단수 치고 이쪽 부분으로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있는 게 나은지는 좀 의문입니다. 교환했기 때문에 여기 약점은 계속해서 백이 부담이고요. 네. 자, 그런데 인공지능 그래프는 이 백 쪽으로 약간 기울었습니다. 백의 수치가 좀 올라갔어요. 네. 30초. 하나, 만만치 않은 바둑일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송지훈 선수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급하게 또 우상기 한 점을 따낸 후 자리를 비웠는데요. 선수가 되는 자리일까요? 자체로는 거의 선수 끝내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 쪽을 노리기에도 이쪽이 터져 있어서 이 세 점을 잡아도 그 과정에서 흙이 출혈이 좀 클 것 같고요. 뭐 흙이 다른 곳을 준다고 해도 이런 데는 선수는 되겠죠. 이런 데를 하거나 뭐 끝내기로 몇 군데 진행을 시킬 수는 있어도 결국은 지켜야 되는 형태입니다. 흙은 우변부터 우하기까지 꽤 큰 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내 균형은 어떨지도 좀 살펴봐야겠어요. 100집이 대략 한 80집 정도 날 것 같고요. 좀 시간이 걸리는 걸 보니까 흙집도 상당할 것 같은 느낌이 네, 흙집 드는데요. 상당하고 지금 중앙 경계선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지 그냥 일감대로 이제 일반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모양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셌을 때에는 흙은 90 한 2 정도는 납니다. 다섯, 그래서 집은 흙이 많은데요. 근데 네. 백이 이제 이쪽 부분을 하다 보면 아홉, 이쪽에 흙의 열분을 좀 노릴 수도 있고 또 백이 먼저 끝내기로 이제 성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현재 확정가만큼 흙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자, 중앙에서 경계선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이것이 승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약간 흙이 유리한 정도일까요? 저 그래프로 봐도 지금 뭐 반면 8집, 9집 정도 흙이 우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자, 때이르게 승부처가 만들어진 느낌입니다. 뭔가 송지훈 선수가 원하는 그런 난전으로 이끌어가지는 못했고요. 뭔가 좀 장기전이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로 뒷맛 나쁜 자리가 워낙 많아요. 백의 입장에서는 이 하변의 형태 같은 경우가 좀 뒷맛 나쁜 경우에 해당하고요. 넷, 흙은 이제 중앙 쪽과 이쪽에 사활과 뭐 이런 걸 찔러 들어오면 아홉, 고약합니다. 흙이 뒤로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순간 나중에 백이 마음 먹으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건너붙여 끊는 뒷맛을 노리기 때문에 이건 흙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 그림은 흙이 불만이고요. 네, 흙이 약간 당한 듯한 느낌이고요. 붙여서 백이 위로 느는 것은 흙이 당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렇다면 흙의 입장에서도 다섯, 그보다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여덟, 아홉, 아, 결국 뒤로 받긴 받았네요. 결국은 지켜둔 것과 같은 의미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손놀림을 보면 확신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안쪽에서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중앙은 중앙대로 견디겠다는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급하게 바둑판에 돌을 놓기는 했는데요. 이청석 선수가 뭔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역시 찔러 갑니다. 좀 얇아요. 흙이 이렇게 붙여서 받는 것보다도 더 얇습니다. 서로 약점은 있기 때문에 꽤 중요한 공방이 될 것 같고요. 흙이 만약 양쪽으로 갈라지게 된다면 이 상변 쪽의 사활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상변 쪽 사활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를 둬서 이렇게 끊어가고 마지막. 하나, 끊어지는 순간에 셋, 여기가 백이 두면 무조건 잡혔습니다. 지금 찝어서 가면 살 수가 없어요.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꽉 틀어 막으면
자, 약점이 없을까요? 보통은 좋은 모양은 아닌데요.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네요. 이게 끊어지지 않게끔 두려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여기를 끊는 것은 단수 치는 걸 하고 뭐 이런 데를 붙이거나 한다면 끊어지진 않죠. 여기를 두면 그때 여기를 살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곳과 이곳을 선수로 하고 이렇게 둬서 흙을 받게 만들고 또 이런 데 두고 그래서 이렇게 살게 만들고 이쪽을 젖히거나 아하. 이건 뭔가 백이 좀 잘 된 느낌이긴 한데요. 네, 이렇게 추궁하는 편이 좋을까요? 자, 송지은 선수도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먼저 응수타진입니다. 그런데 그래프는 흙 쪽으로 많이 기울었거든요. 아직은 뜻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송지훈 선수가 찌르고 급소를 가는 게 아니라 찌르고 바로 끊는 것까지도 노리기 위해 여기를 간 것 같은데요. 예를 든다면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두고 찝으면 30초. 하나, 뭐 여차하면 끊는 것까지 한번 노려보려는 생각일 것 같은데요. 자, 흙도 물러서지 않고 받았습니다. 인공지능은 계속 이 부분이 작다고 이야기하네요. 이수로 흙도 이어야 되고 백도 빨리 여기를 찔러서 이 결정 짓고 괴롭히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예정된 선수 교환했고요. 네, 자, 아낌없이 교환을 합니다. 백은 이제 끊어가겠다는 이야기일까요? 근데 모양이 워낙 안 좋아서 이게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일단 가장 쉽게 한번 끊으러 가는 걸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있고 여기를 둘 때 이쪽을 건너 붙이거나 마지막 붙이면 하나, 둘, 잡혔을까요? 넷, 다섯, 100이 된다라는 확신은 안 들거든요. 여덟, 아홉. 복잡한 싸움이긴 한데 이렇게 처리가 됐다면 100이 4점은 잡지만 뒤가 잡히죠. 네. 네, 이건 수상전으로 100이 안 됩니다. 나와 끊는 것은 없고요. 네, 실전에도 결행하지 못했습니다. 결행을 못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가 저렇게 확 기운 것은 여기가 그만큼 급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덟, 아홉. 이제 100이 뒀을 때는 여기를 찌르고 늘고 나서 이렇게 호구까지도 선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 여기를 안에서 받아야 되는 흙의 입장인데요. 지금 이 부분을 양쪽 선수들이 모두 놓치고 있습니다. 네, 이창석 선수도 다시금 그 자리 추궁을 해갔는데요. 역시 인공지능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찔러가는 자리가 서로의 급소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 여기 단수를 다섯, 하고 여섯, 일곱, 여덟, 나갈 때 아홉. 이렇게 뚫어가면 뭐죠? 지금 따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 점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자리인지는 좀 애매합니다. 일단 두텁게 중앙을 정리한다는 의미로 봐야겠습니다. 확실히 여길 찌르는 수를 놓친 것은 두 선수가 모두 그 방향성을 놓치고 나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계속 수읽기를 하고 생각을 하니까 저런 자리가 계속해서 인공지능에게 좀 질타를 받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자리이고요. 뭐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인간이 느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네요. 아, 별로 와닿는 것은 아닌가요? 네, 저 정도 수치로 이렇게 꾸짖음을 당할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은 이 자리에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여기 찌르는 게 되는지를 계속 보게 됩니다. 여기만 되면 이렇게 하고 여기를 잇고요. 이런 식의 자세라면 일단 지금 잡으러 가는 게 안 되는지도 한번 보게 되고요. 아, 잡으러 가는 것까지도 가능할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선 여섯, 차단은 되니까요. 네, 여덟, 이거 잡으러 갈 수 아홉. 있습니다. 지금 승부 가면 어떻게 되죠? 자, 송지훈 선수 그 자리 찔러 갑니다. 꽤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흑은 거기까지 안 가고 그 전에 타협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여기를 두고 여기를 이을 때 그때 여기를 살면 백이 끊어가려면 이렇게 둬야 되니까요. 중앙 버려도 괜찮을까요? 마지막 하나, 그러고 나서 이제 아래쪽 돌파하는 이런 변화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아까처럼 전부 연결하러 가는 것은 좀 위험해 보이네요. 네, 바둑은 다시 미세한 정도로 이제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자, 오늘 바둑 줄곧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자, 송지훈 네. 선수의 이 다음 한 수는 좀 예상이 되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이요? 이 편이 더 좋을까요? 이 중앙을 뚫리지도 않겠다는 이야기일까요? 자, 이창석 선수는 별다른 고민 없이 중앙을 연결을 했고요. 송지훈 선수가 이 대마 전체 추궁하겠다는 이야기일까요? 근데 지금은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는 추궁하러 가면 그냥 여기서만 승부이지만 지금은 추궁하러 갔다가 여기 패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흑이 여기를 두고 이렇게 가고 백이 있고 마지막. 이렇게 잡으러 가는데 여기 패가 남아 있고 안 남아 있고 네. 차이입니다. 백돌이 아. 여기에 있고 여기 있는 차이가요. 네. 일곱. 백돌이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다면 저 무리 아닙니까? 저는 무리 같습니다. 지금 여기 갖다 붙이면 이거 어떡합니까? 자, 송지훈 선수 과감한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잡으러 가는 선택을 했고요. 이제 상중앙 쪽 패라면 어떤 모양인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를 먼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흑이 여기를 건드리다가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다 보면 이 자체는 아슬아슬하게 잡힐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고 여기를 단수 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 쳐서 패가 되는 거군요. 그럼 패를 걸고 여기서 이제 자체 패감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백은 견딜 수가 없는데요. 이거 송지훈 선수 난리 났습니다. 지금 바로 패해도 사실 어렵고요. 문제라면 흑에게는 별로 마지막. 부담이 있는 패 같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패 걸어갔습니다. 자, 패를 바로 결행해 갑니다. 그래도 제가 흑이었다면 저는 먼저 이쪽을 갈 것 같은데요. 패를 결행했습니다. 아예 그냥 찬스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걸어갔기 때문에 이쪽이나 아니면 아예 그냥 패라는 생각으로 패감 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끊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붙였습니다. 백이 해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소를 하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아까랑 차이는 이제 여기 끊는 게 선수가 되면서 아래쪽이 좀 다르다는 그런 뜻일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프가 왜 갑자기 백 쪽으로 기울었는지가 궁금한데요. 마지막 하나, 둘, 이게 셋, 좀 악수라고 보는 것 네.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를 다섯, 따고 여섯, 여기를 둘 때 일곱, 이렇게 틀어막고 여덟, 개가를 가도 아홉, 패를 건 게 워낙 악수고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아.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연타도 이렇게 연타할 것을 거기서 이 교환이 되면 흙이 대손해니까요. 이수와 이수 교환은요. 어차피 흙은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뭐 네. 이렇게 받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실전은 다시 송지훈 선수가 뭐 뒤로 후퇴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흑이 패를 따내게 된다면 자, 그때는 마지막 어떤 패감 하나, 준비하고 있을까요? 팩감이 여기밖에 없는데요. 백이 늘어서 들여다보는 것도 역시 패감이 될까요? 네, 이쪽까지는 팩감이 되겠습니다. 따고 여기를 뒀을 때 이 상태에서 백이 안에서 흙이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기 끊어도 이렇게 둘, 세 점이 잡히고 셋, 여기를 둬도 넷, 들어가면 다섯, 잡혀 있는 네. 형태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근데 송지훈 선수가 어떻게 견딜 생각인지는 좀 궁금하네요. 여기가 다른 곳은 팩감이 아예 없습니다. 백이 사실상 거의 뭐 아예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 하고 따내면 흑은 자체 팩감이 가장 확실한 게 일단 하나가 있고요. 따내면 여기서 백이 끼워서 쓰기에는 또 이쪽 부분에 자충으로 팩감이 생겨서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팩감을 사용하면 이번엔 흙이 여기 찌르는 게 또 팩감이 됩니다. 이렇게 모양이 나왔을 때 여기가 마지막 백돌이 있으면 하나, 자충이에요. 둘, 네. 그래서 백도 거의 네. 여기 있으면 여기 다섯, 있어서 서로 하나씩 여섯, 나온다라고 봤을 때 일곱, 이 부분의 팩감을 송지훈 선수가 견디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너무 무리하게 공격 갔어요. 애초에 여기 둔수로 이어서 뒀어야 되고 그 뒤에도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되는데요. 자, 하지만 송지훈 선수는 과감한 선택을 했고요. 자, 과연 이곳에서 송지훈 선수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뭐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자, 송지훈 선수는 멈추지 않는 과감한 선택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에서 승부의 추가 기울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어지는 슛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지훈 선수와 이창석 선수, 두 선수 간의 6번째 대결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결국 이제 중앙 쪽에 팩감을 쓸 때 백이 이렇게 끊어서 받고 패를 따내니까 송지훈 선수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요. 끊고 따낸 장면입니다. 그러자 이제 팩감을 썼어요. 지금 송지훈 선수 위기입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최재형 선수가 압도적인 우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 판이 승부판인데요. 자, 이 두 선수의 대결로 오늘 양 팀의 승부가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섯, 일곱, 백은 계속해서 이 자체 팩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정말 다른 부분에 팩감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안 보입니다. 지금 결국은 뭐 이쪽 안 쓸 수가 없네요. 이쪽으로 어떻게 승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단수를 당하기 전에 빨리 여기를 그냥 끼워서 이런 교환 없이 하나, 둘, 더 당하는 교환 없이 여기를 끼워서 다섯, 그냥 흙이 해소하면 바꿔치기를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네. 네. 그 길이 상대로 하여금 가장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길입니다. 흙은 이곳까지도 버틸 수가 있을까요? 느낌은 하나 막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막고 따고 이런데 몰아가면요. 있고 마지막 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이을 때 안 받아도 되고요.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막았습니다. 자, 앞서 이 송지훈 선수의 좀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딱 봐도 근데 너무 무리스러운 작전을 송지훈 선수가 들고 나왔어요. 이건 좀 의아합니다. 지금 2패가 없을 때는 잡을 수 있는 형태였지만 2패가 있다면 이건 당연히 안 되는 형태인데요. 너무 무리하게 잡으러 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흙은 팩감을 쓰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뭐 이런데 단수 치는 게 사실 저는 좀 더 좋아 보이는데 네. 그런 어려운 수법을 아예 그냥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쉽게 두고 있고요. 실제도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받고 따고 이 다음에 여기 팩감 쓰면 뭐 흙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팩감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백이 여기를 이을 때 마지막 하나, 흙이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두고 여기 끊으면 넷, 다섯, 이쪽을 끊어서 일곱, 여기 나가는 게 워낙 크지 않습니까? 막으면 그때 여기 이으면 아예 그냥 여기 팩감이 아닙니다. 결국은 여기를 끊고 나서 끊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뒤로 따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쪽 부분 잡으러 갔다가 내 점이 끊어진 게 큽니다. 그렇다면 이 하변 쪽 백이 끊어서 사용을 하면 안 될까요? 아래쪽으로요. 여기를요. 네. 이것도 안 받아도 제 생각에는 흙이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역시 팩감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여차하면 이제 여기를 쓰고 둘, 따내고 넷, 뭐 서로 이쪽은 한 번씩 쓴다라고 했을 때요. 일곱, 이렇게 여덟, 쓰고 이렇게 써서 서로 한 번씩 쓴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끼었습니다. 백이 여기서 한 번 더 팩감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걸 사용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흙이 있는 걸 또 해소하고 잡으러 가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가 대학수를 이렇게까지 하는 순간에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2번 두면 흙이 무조건 삽니다. 네. 오히려 뭐 백이 지금 네, 걱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송지훈 선수는 끼워서 팩감을 사용했고요. 흙이 이제라도 좀 타협을 해준다면 백도 좀 장기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이제 와서는 흙이 마지막 타협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네, 넷, 좀 다섯, 여섯,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부분 선택해서 백이 다 잘 된다고 해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송지훈 선수가 계속 괴로워하고 있고요. 네. 흙이 찔러가는 자리에 이 패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 백에게는 좀 치명적이었고요. 그 자리를 백이 반대로 이어서 추궁했다면 결과는 좀 달랐을까요? 마지막 다를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볼 때는 그냥 타협이 될 것 같아요. 이어도 그냥 흙이 살고
앞서 말씀드린 끝낸 바꿔치기가 여덟, 백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이걸 잡아도 다 돌파당하면 안 좋아 보여서요. 네. 결국 그렇게 하고 나서 경기에서는 긋고 바둑이 미세한 바둑으로 가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었는데요. 실전 송지훈 선수가 이쪽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 패를 통해서 이창석 선수가 물고 늘어지니 여기서는 손실이 큽니다. 일단 패감부터가 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패감이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요? 여기가 이제 워낙 두텁게 따냈던 것. 이창석 선수가 마지막에 따낸 것은 인공지능의 추천을 받지는 못했던 수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수가 아주 깔끔한 형태를 만들면서 실전에 생긴 이 패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똘이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백이 패감 쓸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런 것도 만약 이렇게 패감을 쓴다면 안 받고 따낼 때 그냥 이으면 이게 살 수가 없어요. 막아도 찌르고 붙이면 잡혔고요. 네. 이창석 선수가 얼마나 단단하게 두어 놓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따낼 때 여기 패감까지도 흙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소를 하면 여기를 치받고 끊을 때 이렇게 끊으면서 뒤에 두 점을 잡으면서 흙이 살아있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하고 개가승부는 안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쪽만 봐도 백이 당했습니다. 이 패를 따낸 것보다 여기서 손실이 좀 커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당했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 전의 상황보다는 백이 훨씬 안 좋죠. 송지훈 선수 많이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도 어쩔 수 없나요? 지금은 이게 돼서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다음 패감이 안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타협 아닌 타협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얼추 타협이 됐기 때문에 한번 형세를 보겠습니다. 사석은 송지훈 선수가 하나를 더 따내고 있고요. 이 바둑은 패가 결정이 되고 보니까요. 정리할 공간도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은 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서 뭐 저런 데에서 좀 득을 보지 않으면 승산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게다가 여기를 치받을 때 여기를 간 것은 얼마나 백이 다급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지금 여차하면 혹시 뭐 이쪽으로도 갈 수 있나요? 다섯,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냥 받아주었습니다. 송지훈 선수와 최재형 선수는 본인이 진다면 또 팀의 패배로 이어지는 것을 알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더욱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쪽 부분에 약간 끝내기로 득보는 건 남겨놨습니다. 생겼어요. 여기 붙이고 나중에 마지막 이으면 하나, 이렇게 끊고 둘,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면 여기 젖혀서 다섯, 여섯, 뭔가 좀 여지는 있는데요. 여덟, 근데 사실 쉽게 보면 흙은 이 세 점 그냥 포기해도 그만입니다. 이 세 점을 잡는 권리가 반반으로 남았다고 해도 겨우 백이 세 집 득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전 제 개가로는 반면 15쯤은 흙이 이겼거든요. 차이가 네. 꽤 나는군요. 지금은
게다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와 여기가 또 큰 자리가 맞보이고요. 지금은 이창석 선수의 승리가 거의 굳어진 상황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자, 이번 시즌 1승 4패를 기록하면서 좀 부진한 여덟, 모습을 보여왔던 이창석 선수인데요. 오늘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이 팀의 승리와도 또 바로 직결이 될 수 있고요. 네. 좀 회복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창석 선수가 항상 보면 그 바둑리그에서 잘했던 시즌과 못했던 시즌이 좀 있습니다. 퓨처스 리거로서 오히려 바둑리그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시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시즌 출발이 좋지 않았지만 그 선수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안정적인 면 이런 걸 보여준다면 사실 지금의 성적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요. 이창석 선수가 강자들을 또 많이 싸웠기 때문에 지금 네 송지훈 선수 전 순간적으로 제가 돌을 거둔 줄 알았습니다. 네, 강자들 많이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두 선수 모두 삼지명으로 맞이하는 첫 시즌인데요. 그만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요. 욕심도 좀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인정을 받았을 때나 아니면 좀 자기 생각보다 늦게 뽑혔을 때 인정을 못 받았을 때 다 이제 좀 뭐랄까 의욕이 넘치죠. 인정을 못 받았을 때는 도끼가 오르고 인정을 받았을 때는 그만큼 좀 책임감과 함께 어떤 공부할 맛이 납니다. 근데 또 그게 때로는 이제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봐도 주장일지 이지명일지 애매한 상황에서 주장을 맡았다 하면은 주장으로서의 부담감 분명히 있습니다. 두 선수는 사실 뭐 삼지명을 맡았다고 해서 그런 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 정도에 걸맞는 그런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시즌 출발로 보면 두 선수 모두 약간 아쉬운 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국에서 이창석 선수가 이대로 골인에 성공을 한다면 이창석 선수는 2승 4패, 송지훈 선수는 3승 3패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좀 혹시 수가 있을까요? 네, 수가 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3점 끊어잡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를 끼우면 이 뒤쪽에 있는 3점은 잡을 수 있습니다. 대략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까요? 이 상태에서 후수로 6집짜리 끝내기 남겨둔 정도입니다. 여기서 한 3집 정도 득을 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 차이가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확실히 많이 아쉬워한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이 팀의 2패를 확인하고 들어간 선수들은 이런 경우가 있죠. 저도 뭐 이런 경험이 많고요. 내가 지면 팀이 진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갔는데 바둑이 거의 100% 져 있을 때 그때만큼 이제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특히 뭐 송지훈 선수가 오늘 바둑에서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네. 분명히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욱 클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이창석 선수는 이제 대조적으로 뭐 침착함을 여섯, 찾아가고 있고요. 일곱, 여덟, 네, 그냥 여기 잡고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잡고 다음에 이제 큰 끝내기라면 이쪽 부분이 사실 맛도 나빠요. 여기가 이런 데 끼우면 뒷맛도 고약하지만 유리한 흑이 입장에서 뭐 이런 거 할지는 의문이고요. 지금 안정적으로 흑이 우세합니다. 정상적인 끝내기라면 백이 여기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럴 시간 없어 보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단 하변은 방치를 했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로는 뭐 여기저쳐도 다 틀어막고 뭐 할 기세인데요. 이창석 선수 역시 뭐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이 부분의 백은 좀 맛이 나쁜 건가요? 네, 뭐 이런 데 끼우는 게 있고 해서 뒷맛이 고약했지만 그걸 바로 가진 않았고요. 그냥 이창석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여기 두면 뭐 이런 데 따내고 그냥 쉽게 정리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제 찌르고 여기 붙이는 정도가 있으니까 백이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젖혔는데 막으면 그냥 다 양보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바둑은 흑이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 둘, 뭐 셋, 이렇게까지 된다고 해도 넷, 다 아. 양보해도 다섯, 네. 여유가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이것까지도 틀어막나요? 이거는 양보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 붙이고 넣을 때 이런 데 끼우면 뭐 수는 쉽게 났습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사실 단수 치고 끼워도 이게 틀어막은 게 뭐 그렇게 득기 되는 자리도 아니어서요. 이렇게 끝내기에도 흑이 손해는 아닌데요. 송지훈 선수가 하나, 둘, 워낙 차이가 나고 바둑이 네. 지금 진 상태이다 보니까 일단 맞고 나서 상대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덟. 자, 작은 이득으로는 좀 백이 극복하기는 어려운 형세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뭔가 안 할 것 네. 같죠? 다섯, 네, 이거 두고 여기 끼우면 송지훈 선수가 여기까지 그냥 두고 버틸 것 같고요. 아, 패로 버티겠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일단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수를 내려가도 돼요. 지금은 제가 볼 땐 거의 99% 수는 납니다. 네, 근데 바둑이 워낙 차이가 좀 나서요.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형세는 여전히 한 10집 이상의 차이 정도 될까요? 네, 지금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를 단수 친 것도 송지훈 선수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둘, 셋, 유도했지만 상대가 걸리지 않았고요. 다섯, 또 계산을 해보고 나서 일곱. 이겼다는 확신을 상대에게 내비치니까 돌을 거두네요. 네. 자, 송지훈 선수가 더는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이창석 선수 진짜 귀중한 1승을 올렸습니다. 팀이 위기 상황이었고 또 아직 대국 중인 김세동 선수와 최지영 선수 앞선 몇 분 전의 상황이 팀원인 김세동 선수가 불리한 상황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승부판일 수 있었는데요.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이창석 선수가 송지훈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요. 이번 시즌 2승째를 기록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포스코 케미칼의 입장에서는 정말 귀중한 승리가 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3점을 추가하면서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자, 아직 대국 중인 5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퓨처스 1지명 김세동 그리고 5지명 최재형 선수의 대국인데요. 몇 분 전 저희가 살펴봤을 당시에는 인공지능 그래프가 최재형 선수 쪽을 압도적으로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장 끝내기만 남은 상황이니까요. 뭐 계산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그래프는 여전히 흑 쪽이네요. 이 바둑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때 백이 유리하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약간 의심해 볼 여지가 있지만 흑이 유리하다고 하면 덩을 7시 반이나 내도 흑이 유리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실제 6시 반인 한국 룰에서는 좀 더 확실히 흑의 우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김세동 선수가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늘 매 시즌 그렇습니다만 팀 내에서 또 다른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 내 주전 경쟁을 펼치는 선수가 바로 김세동 선수이고 팀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좀 힘을 실어줬단 말이죠. 지금 4번째 등판입니다. 네. 그 변상일, 최철한, 박건호, 이창석 이 4명의 선수는 확고부동한 주전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선수들 중에서는 뭐 김세동 선수도 나오고 뭐 송태곤 선수도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만 퓨처스 리그임에도 김세동 선수를 벌써 4번째 등판시키면서 이제 5번째 주자로 최다 등판인데요. 현재까지는 3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누구라도 쉽게 승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바둑리그 5지명이 송태곤 선수보다 김세동 선수가 더 많은 출전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아직 첫 승리를 기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김세동 선수 본인으로서도 정말 이기고 싶을 거예요. 그게 팀에서 큰 고민입니다. 지금 5번째 자리를 놓고 번갈아가면서 출전하고 있지만 그 5번째 자리에서 승리를 거둔 선수는 아직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인공지능 그래프는 흑 쪽을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과연 이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또 그 시간이 왔네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화성식 코리오는 지난 4라운드에서 한 차례 휴식을 가졌고요. 이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바로 다음 이 8라운드에서는 마지막 한 포스코 번 케미칼이 남았습니다.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은 차이가 확실하네요. 지금 한 반면 9집 정도? 그럼 최재형 선수가 2집 반 정도는 남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세한 차이는 아니네요. 네, 지금 끝내기도 뭐 거의 정리가 된 상황이고 미세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잇는 것도 끝내기가 될까요?
그 수는 그냥 이겼습니다 선언 같은데요. 정말 만에 하나를 걱정한다는 느낌이고요. 어차피 지금 바둑이 남은 자리가 두 집짜리 이상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자체로 그냥 엮끝내기 한 집은 되고요. 나중에 혹시나 여기를 백이 먹여쳐 놓은 상황이라면 공배가 다 채워지고 나서 여기를 젖히고 뭐 이런 데를 가서 이렇게 먹여치고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제 혹시나 이런 게 좀 뒷맛이 고약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방비하는 차원입니다. 네. 정말 만에 하나를 걱정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만큼 지금 차이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 손해도 아니니까요. 두 집짜리만 남아있는 상황에서의 엮끝내기 한 집이라면 손해가 아닙니다. 최재형 선수는 이번 시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뭐 강동윤, 백홍석 선수처럼 이 쟁쟁한 선수들에게 승리를 거뒀어요. 네, 1라운드에서 그 문유빈 선수에게 믿을 수 없는 대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역전패가 오히려 득이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역전패의 내상을 입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분발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번 시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최재형 선수가 작년에 좀 많이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거든요. 그럼에도 팀에서 다시 한번 믿고 이제 본인을 발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연속 지명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그리고 그 전 시즌에는 최재형 선수가 화성시 코리오의 3지명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5지명이 됐어요. 네. 그만큼 좀 랭킹이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 팀 내 선택이긴 한데요. 이제 팀 내 선택에서 좀 밑으로 밀렸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박지훈 감독의 선택에 보답을 하듯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재형 선수입니다. 사실 많은 그 관계자들이 또는 전문가들이 그 연속 지명 선택에 있어서 박정환 선수에 대한 선택과 원성진 선수에 대한 선택 그리고 송지훈 선수까지는 이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4지명, 5지명으로 류수왕 선수와 최재형 선수를 과연 계속 연속 지명으로 보유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는 제가 당시에 뭐 이런저런 의견을 들었을 때는 그래도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박지훈 감독이 이제 뚝심으로 다시 한번 믿고 두 선수를 발탁을 했고 지금 최재형 선수가 거기에 보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화성시 코리오 팀 최재형 선수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만 합니다. 네, 지금은 뭐 두 선수의 표정을 봐도 확실히 뭐 승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 9집의 차이라면 아예 변화 여지가 없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김세동 선수는 지금은 퓨처스 리거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 과거 바둑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거든요. 네. 올해만큼 부진했던 시즌이 있었을까요? 뭐 정확하게 제가 그 과거 데이터를 보진 못했습니다만 김세동 선수가 그래도 바둑리그에서 자기 몫은 그래도 항상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마지막 하나, 이렇게 연패를 끊어내는 것도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부담입니다. 이게 초반에 좀 못하기 시작하면 그게 본인으로서도 스트레스인데 팀에 또 약간의 눈치도 보이고 뭐 프로라면 당연하죠. 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리고 팀 내 주전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거기서도 좀 뜻대로 안 되고 이런 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다음 등판 때 또 부담스럽고 이제 그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세동 선수가 지난 6라운드까지
이 역대 바둑리그 성적을 살펴보니까요. 35승 28패 정도거든요. 네, 분명 제 몫은 해줬다는 느낌이에요. 네 나쁘진 않은 성적입니다. 김세동 선수가 1지명이나 2지명이 된 적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성적이라면 꾸준하게 기용이 될 만한 그런 활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는 뭔가 착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두 선수 마지막 끝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또 7라운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바로 내일 또 오더 제출을 해야 하는 날이에요. 화성시 코리오는 이제 8라운드에서 홈앤쇼핑과 만나게 되는데요. 화성시 코리오 팀도 홍기표 선수가 많이 기용이 되고 있죠. 퓨처스 리거이긴 합니다만 퓨처스 리그 성적이 좋고요. 그 2군격 바둑리그 2군격인 퓨처스 리그에서 성적이 좋고 또 바둑리그에서 4번 등판해서 오늘 승리까지 2승 2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뭔가 다음 라운드에도 출전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예측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케미칼 팀은 참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팀들이 다 그게 고민이에요. 이번 주에는 어떤 선수를 주전으로 내야 할까? 이게 상대 팀 선수들과의 어떤 상대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최근의 컨디션, 올해 거둔 성적, 또 그 팀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팀 내부에서 선발전 비슷한 어떤 그 연습 경기를 치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선수들이 주전으로 출전을 하는데 양 팀은 뭐 저마다의 고민이 좀 있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은 또 유난히도 손발이 맞지 않았던 라운드를 많이 치렀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 7라운드에서는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돌을 거뒀습니다. 네. 세동 선수가 돌을 거두는 모습입니다. 이 바둑은 뭐 저희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복귀를 하더라도 어떤 장면일지 유추가 조금 어렵습니다. 꽤 많이 앞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시즌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최재영 선수입니다. 김세동 선수를 상대로 또 한 번 승리를 거뒀고요. 자, 이번 시즌 5승 1패를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최재영 선수가 승점을 추가하기는 했지만 이 팀 승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오랜만에 승리입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화성시 코리오의 대결, 자, 이 대결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요. 저 오늘 오더를 살펴보더라도 정말 만만치 않은 승부가 예상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양 팀의 1지명끼리 격돌, 또 2지명끼리 격돌, 3지명끼리 격돌, 네. 그 외의 대결까지 5판의 대결이 모두 5대5 승부라고 볼 수 있었던 그런 어려운 하루였는데요. 양 팀의 승부 역시나 박빙이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변상일 선수가 박정환 선수를 꺾은 것이 네. 좀 결정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변상일 선수가 또 정말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거든요. 이 팀 승리에 또 직결이 되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참 많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박정환 선수에게 6연패를 당하다가 거둔 승리였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최철원 선수가 라이벌인 원성진 선수에게 거둔 승리, 그리고 이창석 선수가 동문수학했던 그 송지훈 선수에게 거둔 랭킹을 뒤엎는 승리, 뭐 이런 한 판 한 판이 전부 다 좀 승부판이었던 것 같고요. 화성시 코리오 입장에서는 역시나 그 최강 주장 박정환 선수가 네. 무너진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오늘 정말 값진 승리를 거뒀는데요. 최철환 선수와 변상일 선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변상일 선수에게 먼저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승리를 거두셨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이길 줄 몰랐는데,
네, 운 좋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운 좋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내용이 좀 훌륭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변상희 선수가 굉장히 치열한 수익기로 끝을 냈거든요. 뭐 그런 전략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 하는. 네, 그런 건 모르겠고요. 초반에 일단 제가 좀 나쁘게 시작해서 좀 안 풀렸었는데, 네, 나중에, 나중에 잘 돼서, 네. 네, 잘 풀렸던 것 네, 잘 같죠. 풀렸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앙에서 박정환 선수가 대만을 잡으러 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변상희 선수가 손 빼고 큰 자리를 아예 가버려서 중앙에서 박정환 선수가 잡으러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을 때 그때 승산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잘 죽지 않는다고 봤어요. 네. 자, 그렇다면 최철원 선수 저희가 바둑을 보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네, 오늘 뭐 초반에 바둑이 너무 나빴었는데 좀 원성진 선수가 좀 비가 나는 바람에 기회를 잡게 돼가지고 오늘 팀으로서 좀 중요한 승부였는데 이렇게 승리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팀에서 그 맏형이에요. 이제 앞으로 뭔가 반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부진을 딛고 다시 뭐 올라설 수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뭐 어떨까요? 다시 한 번만. 네. 앞으로의 전망 좀 밝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좀 해주시죠. 팀의 전망이요. 네. 상당히 곤란해 하시는데요. 네. 별로 상관이 없고요. 네, 그냥 장구. 네네. 네. 네. 네, 그렇다면 혹시 뭐 이상훈 감독이 팀의 맏형인 최철환 선수에게 뭐 어떨까요? 좀 주문을 특별히 하는 부분이 있나요?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사실 변상희 선수가 이렇게 잘해주고 있어서 저는 뭐 받쳐주기만 한 역할이고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좀 잘할 말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변상희 선수가 주장으로서 뭐 앞으로의 각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잘 해와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즌 개막 전에 또 변상희 선수가 주장으로서의 부담감을 좀 드러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혹시 다승왕까지도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자신 있다기보다는 그냥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고요.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이 포스코 케미칼 이 팀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오늘 승리로 좀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3승 4패가 되었습니다. 중위권 싸움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요. 화성시 코리오 팀도 3승 3패로 약간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위 팀이 4승 2패입니다. 지금부터는 뭐 모든 팀에게 기회가 있는 그런 중반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결과로 순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코리오는 오늘 패점을 안으면서 3승 3패가 됐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승리로 이제 5할에 꽤 가까워졌습니다. 네, 지금 거의 그냥 팀 성적이 다 똑같아 보이는 이 착시 현상은 뭐죠? 그 정도로 그 상위권부터 중위권 또 하위권까지 아주 치열하게 순위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8라운드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권들이 만나게 됐어요. 자, 셀트리온과 수려한 합천이 만났고요. 네,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상승세라고 할 수 있는 킥스 팀과 한국 물가정보의 4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지는 8라운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바둑리그 박정상 해설위원, 캐스터 류승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I'm the type of dude who never gets complacent. I'm the type of dude who knows he's gonna make it, I'll make it.